네, 안녕하세요. 멘탈리즘무다의 철영입니다. 네, FOMC가 있었던 9월 셋째 주는 파월이 던진 작은 공의 후폭풍이 강하게 몰아친 시간이었습니다. 연준이 이전보다 더욱 매파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중기적 금리 전망치가 오르고 이에 따라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며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FOMC 발표가 있었던 수요일부터 3일간의 각 주요 자산들의 실적을 보시면 하락률이 적었던 순서대로 나열했을 경우 애플이 2.3% 하락, 비트코인이 2.4% 하락, S&P가 2.8% 하락, 이더리움이 3% 하락, 나스닥이 3.4% 하락, 엔비디아가 4.4% 하락, 구글이 5.8% 하락, 아마존이 6.2% 하락, 테슬라가 8% 하락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주요 자산들이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FOMC 이후에만 나타난 특징은 아니고요. 최악의 달이라고 하는 9월의 이름에 걸맞게 현재 9월 들어서 3주째 내리 하락하고 있습니다. S&P의 경우 9월 들어 3주 연속 하락하면서 4.3% 하락했고요. 나스닥 역시 9월부터 3주 연속 하락하면서 5.8% 하락했습니다. 증시는 이렇게 최악의 한 달을 보내고 있는 거죠. 다만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기존의 횡보가 길어지면서 매도 압력이 많이 감소했던 탓인지 반대로 2.7% 상승하면서 주식시장보다는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 흐름이 월말까지 이어진다면요, 주식은 결국 예상대로 최악의 9월을 맞이하는 것이 되고 암호화폐 시장은 최악의 달을 맞아서 8월에 미리 선조정이 이뤄지면서 9월부터 반등하는 것이 되겠죠. 어느 쪽이 되었건 현재 위험자산 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당장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것도 불안이긴 하지만 사실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따로 있는데요. 네, 바로 채권 수익률이죠. 금리에 민감한 단기 채권 수익률은 2006년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장기 채권 수익률의 경우에도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채권 수익률이 모두 금융위기 이전 최고 레벨에 도달한 것입니다. 채권 수익률의 상승이 왜 자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나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계속 오르는 채권 수익률로 인해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심이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채권 수익률이 계속 오르는 건 꼭 금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선물 시장에서의 금리 예측치를 보시면 올해 연말 기준 금리 동결 확률은 한 달 전에 비해 오히려 올랐습니다. 반대로 금리 인상 확률은 그만큼 내렸고요. 그럼 금리 전망치가 크게 오른 것도 아닌데 채권 수익률은 왜 계속 오르는 걸까요? 네, 답은 쉽죠. 채권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 수익률과 가격의 상관관계가 반대인 점은 마찬가지로 수십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채권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데는 금리와 상관이 없는 아주 중대한 이유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미국 채권의 최대 보유국가 넘버 1, 넘버 2인 일본과 중국이 미국 채권을 계속 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둘이 채권을 계속 파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환율 방어입니다. 미국 채권을 팔아서 얻은 달러로 자국의 화폐 가치가 너무 심각하게 떨어지지 않게 방어를 하는 것이죠. 또한 중국의 경우에는 탈달러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브릭스에서의 위안화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죠. 그러니까 최고 고래 둘이 열심히 파니까 채권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미국 재무부에 미친 듯한 채권 발행입니다. 미국 재무부의 부채가 드디어 33조 달러를 넘었는데요. 6월에 부채 한도 협상 종료되었으니 딱 3달 만에 무려 1.6조 달러가 증가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냥 딱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속도란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대량으로 채권을 찍어내니까 채권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채권 수익률은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데 채권 가격이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의 영향으로 크게 떨어지니까 금리 전망치가 뭐 크게 바뀐 것도 아님에도 채권 수익률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연준 의원들의 2024년에 대한 금리 예측치는 확실히 높아졌는데요. 그로 인해 내년 말 예상금리는 조금 올랐습니다. 한 달 전 2024년 말 예상금리 중 가장 의견이 많았던 금리는 4.25%에서 4.5%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4.5에서 4.75%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 예상금리가 FOMC 이전보다 한 단계
상승한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가 그렇게 걱정될 만큼 심각한 금리 전망의 상승인가요? 저는 이 정도의 변화는 FOMC가 없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통상적인 수준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 상황이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럼 언론과 기관들은 왜 이렇게 마치 대공황이라도 곧 올 것처럼 위기감을 부추기는 걸까요? 투자를 오래 해보신 분들은 이유를 다 아시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놀라서 자산을 팔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걸 싸게 줍줍해서 이득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기관들은 꼭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걸로 이득을 보지는 않습니다. 기관들의 가장 큰 밥줄은요,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던지든 그걸 주워서 이득을 보든 주웠는데 지하실 가서 더 망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만 많으면 좋은가요? 그냥 거래만 많이 일어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거래가 많이 일어날까요? 조금만 좋은 일이 있어도 마치 대박이 난 것처럼 떠들고 조금만 위기가 있어도 대공황이 올 것처럼 난리를 쳐야 거래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중은 그런 얘기에 속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그런 얘기들에 똑같이 놀라서 일희일비하는 대중입니까? 아니면 자산의 미래 가치에만 집중하는 진짜 투자자입니까? 물론 투자는 모두 각자의 판단이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하는 바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미래 가치에 집중하는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 1위 기업 애플의 주가를 가까이에서 보시죠. 대공황이죠? 하지만 멀리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우상향이죠. 물론 그 와중에도 변동은 있습니다. 근데 이 변동이 마치 무엇과 닮아 있나요? 암호화폐 1위인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시죠. 아름답게 호를 그리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봤을 때 얼마나 롤러코스터인지는 암호화폐에 투자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면 마치 무엇과 닮아 있나요? 네, 제가 1000번은 보여드렸던 그 사진. 산책하는 주인과 개의 모습과 똑 닮아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이렇게 지옥인 풍경도 멀리서 바라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옥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천국을 보고 계십니까? 지옥을 보는 사람은 가격만 쳐다보는 사람이고 천국을 보는 사람은 미래 가치를 보는 사람입니다. 누가 더 투자를 잘할까요? 아니, 투자 수익률을 떠나서 누가 투자하는 내내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그 선택은 밖에서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외부에 있는 그 어떤 조건도 여러분의 선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좋아서 기쁘거나 시장이 나빠서 괴로운 게 아닙니다. 스스로의 선택을 어디에 맞추었느냐에 따라서 즐거움과 고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삶은 그 성취뿐만 아니라 행복도에 있어서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합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지옥에서 한순간에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스스로 놓지 못하는 그 집착만 버리면 즉각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더라도 95%의 사람들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제 말에 조금이라도 영감을 얻어서 조금이라도 기쁨을 느끼게 되시는 분이 5%라도 계시다면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나머지 95%가 어떤 비웃음이나 조롱을 하더라도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외부의 비난이 스스로에 대한 평가와 자존감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은 그 어떤 말이나 행동도 나를 오염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가져온 사람이 다시 가져가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은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선물이란 게 굳이 생일에 주는 그 선물이 아니라는 것까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자, 어쨌든 지금 당장 너무 걱정되시는 분이라 하시더라도 너무 불안에 떨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9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보면 이제 완전한 가을이죠. 무더운 계절은 끝이 났습니다. 일주일만 더 보내면 10월입니다. 그리고 10월은 늘 즐거운 계절이었죠. 최악의 달이 거의 끝나가고 최고의 달이 오기 직전인 것입니다. 연휴는 끝나갈 때보다 오기 직전이 더 즐거운 법이죠. 안 그래도 다음 주부터 연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연휴가 오기 직전에 그 설레임을 즐기듯 최악의 달이 끝나가면서 최고의 달이 오기 직전에 그 설레임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건 역시 선택은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